네, 25번 가겠습니다. 계약의 유형입니다. 계약 분류 잘 해놓으세요. 네, 전 해서 전형과 비전형 계약이 있고요. 약정 이루어지는 낙성 계약이 있고요. 약정한 것을 뭔가 더 줘야 된다면 요물 계약이다. 그다음에 쌍무 계약 있죠.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쌍무 편무가 있고 채무를 이해하는 것을 출연 그걸 유상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1번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전형 비전형 계약으로 요물 계약입니다. 자, 중개 계약은 전형이 아니고 뭐다? 비전형 계약에 속합니다. 교환 계약은 교환은 여기 쌍무입니다. 유상이면서 뭐예요? 네, 쌍무. 자, 무상 아니고 유상이고 계속적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이고요. 증여는 편무는 맞지만 무상이지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임대차는 무슨 쌍무 유상이죠. 이건 자연 될 때까지 자꾸 연습을 하세요. 피하면 안 됩니다. 26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은 2번이 정답입니다.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고요. 불특정 다수의 승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 관계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다? 특정인. 자, 그래서 1번 질문 불특정 다수인 청약 효력이 있지요. 자, 세 번째는 청약 발신 후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능력 상실한 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청약자는 도달됐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요.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요. 자, 네 번째는 갑이 을수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을 때는 네,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자, 다섯 번째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했지만 이건 청약의 유인이죠. 그럼 저쪽에서 1억에 사겠다는 얘기가 청약이기 때문에 아직 갑을세의 계약은 성립한 것이 아닙니다. 26번은 2번이고요. 네, 27번 가겠습니다. 자, 인도전 병방화로 소실되었다. 그러면 27번은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고 제3자 병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병한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맞겠죠. 자, 1번 질문은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죠.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날라갔고요. 틀렸고요. 자, 세 번째는 갑은 을한테 채무불이행 단어 쓰면 안 되죠. 을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법정 해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갑이 을한테 담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담보 책임 문제가 아니고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자, 갑은 을한테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병한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7번은 네, 채무자 위험 부담주를 낸 겁니다. 채무자 갑이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채무자가 대가 손실 부담한다는 문제입니다. 다음 28번 갑니다. 28번은 제3자라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한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윤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요. 병 을한테 수익 의사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네, 대금을 갖다가 을이 갑이 요청했죠. 이렇게 주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죠. 제 3자 계약이죠. 자, 1번 봅시다.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네, 문제 지문에서 병이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표시요? 수익 의사 표시하게 되면 병의 권리가 발생하지요. 그죠? 자, 근데 을이 권리가 발생했는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때 해제는 네, 갑이 하는 것이지 병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익자는 해제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두 번째,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주된 계약이 꽝이 됐다는 얘기죠. 꽝.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요? 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유효를 전제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계약이 취소돼서 확정무효 꽝이 되면 이자의 권리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소멸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맞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수익 의사 표시를 해서 을이 대금을 병한테 지급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이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갑한테 청구하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손해배상도 갑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을은 원상회복을 지금 갑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병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얘기는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원상회복은 병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기억하세요. 그냥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갑이 을한테 하고요. 또 해제에 대한 원상 회복도 을한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수익자 병은 손해배상을 을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수익자는 을이 사고 쳐도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받고요. 혹시 갑이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병은 받았던 돈을 갖다가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상 회복은 갑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자는 을이 사고 쳐도 이득이 있고 갑이 사고 쳐도 이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4번, 5번은 읽어보세요. 28번, 3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흐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29번은 네, 계약 해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해서 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그죠? 해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는 없고요. 해제 기준 전 이 매수인의 등기는 유효 등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연결된 제3자는 승계가 되는 거니까 뭐 해석상 선의, 악이 다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가 된 후에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이때 무효 등기면 원래 무효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면 다 보호를 안 해주는데 판례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악인은 보호를 안 해주겠지만 선의는 보호를 해주겠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해제 후 말소 등기, 무효 등기니까 말소 등기 하기 전에 제3자가 등기했을 때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9번에 3번의 원상 회복은 선악 불문 묻지 않고 다 원위치 하는 겁니다. 자, 원래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것은 원상 회복은 뭐뭐 묻지 않고요. 선의도 원위치, 악의도 다 원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30번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한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 잔금은 1개월 후에 급받기로 약정했다. 설명 중 틀린 것 같네요. 자, 1번은 갑을세에서 계약금을 위약금 특약도 가능하지요? 네. 만약에 위약금 특약이 들어가면 특약이 만약에 있다면 네. 551조 이 손해배상이 있어요. 이 손해배상을 네, 입증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네, 손해는 입증해서 청구 들어가야 되고요. 위약금 특약을 맺으면 손해 입증 없이 간단히 처리할 장점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으로서 네, 요물 계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해약금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해약금 해제는 강요조 아니고 임의규정 배제할 수 있고요. 네, 해약금 해지 행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네,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법정 해제는 뭐까지 들어가요? 네, 체부를 문제 삼는 법정 해제. 제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연결되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해약금 해제는 귀책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법정 해제처럼 원상 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원위치할 필요도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0번은 정답이 5번. 해약금 해제 반드시 정리할 것. 다음 31번입니다. 네, 경매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경매에 관련돼서 경락인이 있을 때 경락인이 경락 받은 다음에 네, 물건 하자 가지고는 경락인이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서 경락 받았는데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네, 공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는 왜 됐는가 봤더니 이런 과정 때문에 된 거 아닐까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에 집어넣은 거 아닐까요? 자, 31번에 1번 경매 절차가 무효이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지요? 이 경매는 뭐다? 네, 유효를 전제로 해서 담보 책임이 들어가지. 경매가 만약에 무효면 다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채무자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가물한테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물건 하자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의무 관계 없이 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공격할 수 있다. 그게 틀렸네요. 법 조문상 경락인은 일단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공격을 해보고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그때 2차적으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공격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1차, 2차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에 이제 32번입니다. 32번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부적분을 갖다가 1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32번은요, 우리가 알았던 계약이죠. 자, 교환 계약은 네, 전형 계약에 속할 것이고, 두 번째 낙성 계약에 속할 것이고, 또 쌍무 계약에 속할 것이고, 또 유상 계약에 속할 것 똑같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가 똑같습니다. 또 약정이니까 요식이 아니고 뭐다? 네, 불요식 계약이 되겠죠. 자, 근데 2번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이죠. 네, 갑의 출연, 을의 출연. 혹시 한쪽 출연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담보 책임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네, 그것이 권리의 문제인지 물건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자, 33번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1번에 필요비란 말이 있습니다. 네, 필요비는 지출 즉시일까요? 종료 후일까요? 그죠? 1번은 그게 아니고요. 자, 가액 증가 현저란 말이 있네요. 네, 가액 증가 현존이란 말은 필요비에서 쓰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익비에서 쓰는 얘기는 거 틀렸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다. 임대차 종료 전. 네, 부속물도 독립성이 있는 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계약 종료 전 하면 안 되죠. 계약이 종료 후에 행사되는 거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지문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 건물 등기했다면 토지 임대차는 제3대에서 효력이 생긴다. 네,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네, 토지 임대차 등기하면 좋겠는데, 자, 토지 임대차는 족보가 없어요. 등기가 없어요. 근데 임차인께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혹시 보전 등기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건 건물의 등기죠. 건물 등기가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네,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야기예요. 돈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네, 저당권도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등기가 만약에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되게 되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죠. 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가 토지 관련된 등기보다 빠르면 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정답은 3번. 자, 네 번째 질문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요. 토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1차, 2차 들어가요.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주인이 예스하면 갱신, 거절했을 때, 자, 노했을 때 이제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근데 그 지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지문이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차, 일반법 임대차 묵시갱신되면 네, 스토리 전 계약 동일한 건 똑같겠죠. 조심할 것,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고요. 특징, 갑도 주인도 통고, 을도 이쪽 저쪽 통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번 지문 X. 법정갱신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갈게요. 다음 중 효력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네. 임대차 들어가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요 계약법에서 3편 채권법 들어가면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에서 모를 때 2차 헤매 술을 1차만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2차까지 먹으니까 공부하는데 헤맨다 이야기예요. 이가 뭘까 봤더니 이기연체 하게 되면요 주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차는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 증액 청구권이고요. 해는 여기 이제 기간 약정이 없을 때 네, 이쪽 저쪽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고요. 자, 매는 매수 청구권 얘기예요. 지상물, 부속물. 네, 요렇게 2차 해매 요것만 알아도 답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4번에서 효력이 없는 것. 그래서 이 강행 규정과 달리 정해서 분리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부속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매수 청구권에 2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1번은 유익비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또 세 번째 필요비 똑같아요. 비용상환 청구권이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임의 규정. 세 번째 됐고요. 네 번째 양도 전대 금지 특약. 그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629조거든요. 그것도 임의 규정. 여기 없으니까. 자, 매월초 지급하는 것도 임의 규정. 여기 없는 것들은 달리 정해도 뭐하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헤매 달리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넷 중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2번. 네,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35번입니다. 을한테 임대했다, 다시 병한테 전대했다, 가장 잘못된 것. 네, 갑은 을한테 했다, 병한테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무단전대죠. 동이 얻으면 정상적인 전대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무단전대 이야기죠. 네, 그러면 갑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 네, 병은 당연히 뭐 할 수 있고 을한테 해지할 수 있고요. 맞는 지문이고 또 갑 동의를 못했다면 또 갑이 을한테 해지할 수 있겠지요. 다음에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의 눈에는 병의 점유가 무슨 점유? 네, 불법 점유일 수밖에 없죠. 맞는 지문. 네 번째, 갑 동의를 얻었다. 정상이죠. 자, 근데 이제 병이 자신의 차임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 이 갑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이 있는 전대가 있을 때 병은 자신의 지급 날짜에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지급 기준 이전 지급한 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판례 태도이기 때문에 4번 X.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틀렸다. 다섯 번째, 동의를 얻었다. 자, 병은 갑한테 권리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을한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상대방이 틀렸다는 얘기야. 필요익비는 을한테 하는 건지 갑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35번까지가 계약법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특별법은 연결해서 할게요. 자, 36번은 이제 권리 분석형 문제입니다. 자, 36번은 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병소유주택이랬습니다. 병주택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미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갑이 들어가서 네, 대항력하고 플러스 확정 일자를 갖췄다. 근데 또 그해 또 정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들어왔다는 얘기죠. 좀 기억나세요? 1번, 2번 낀 임차인이다 그런 얘기야. 중간에 낀 주택 임차인, 낀 제3취득자 지위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때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해가지고 무가 경락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하더라도요,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에요.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2번이 경매해도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락인이 딱 붙는 거예요. 경락대금을 다 완납했다. 자동 취득하겠죠. 이제 권리 분석 묻는 거예요. 낀 주택 임차인. 자, 1번 볼게요.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기억나요? 1번, 2번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1번, 2번 낀 임차인 다 합쳐져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뭐 한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소멸해도 관계없어요. 이 저당권은 소멸하는 건 관계없지만 입장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무가 이 사람 지위를 승계한다. 자, 뭐 할 수가 없어요. 낀 임차인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무는 전준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네, 승계한다는 얘기는 틀렸고요. 세 번째,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얘보다 더 먼저 받는다? 아니죠. 확정 일자 우선 변제가 늦으니까 얘가 받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3번 지문 X. 자,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 관계 존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낀 사람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이 갑보다 더 먼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당권이 확정 늦으니까 세 번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 지문도 X다. 전형적인 낀 주택 임차인. 네, 권리 분석형 문제입니다. 틀리지 마세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네, 상가 임차인입니다. 자,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월차임 40만 원, 임차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네, 이것저것 물었네요. 틀린 지문은 자, 정답은 3번. 자,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와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요건 아니죠. 네, 그래서 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있고 이쪽은 사실은 목적물 반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목적물을 뭐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는 길을 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도 의무 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는 거 간단해요. 그 이유는 보호받기위해서는 출발이 대항력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점유도 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가 날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는 길을 뒀다는 거. 주택도 똑같습니다. 자, 38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 기억 지문 봅시다.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가등담보권 실행 이전 그의 계약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 피담보 채무를 대변지에서 뭐 했다면 구상권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된다. 당연한 거죠. 네, 선순위가 있고 청팀, 백팀이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요? 채무자 등이 있고 가등기 담보가 있다는 얘기죠. 채권자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이 채권을 뭐 했으면 네, 대위 변제했으면 이 채권에게 그럼 당연히 이 채권에게 뭐예요? 대위 변제한 금액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이야기. 니은 채권 목적으로 가등기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되지만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하다? 유효하다. 보통은 채권자가 누가 돼요? 네,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는 게 맞아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 채권자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뭐 채권을 이쪽에다 이전하는데 전원 동의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라도 관계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네,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에 디귿 가등기 담보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여기 채무자 등입니다. 이 채무자 등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채무자 대신 물건으로 담보한
제3자 물상 보증인도 있고, 세 번째는 가등기가 붙어 있는데 아주 용감한 제3자죠. 가등기된 부동산을 산 사람, 세 사람이 포함 채무자 등입니다. 자, 그래서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등. 그래서 A, B, C 제3자이다. 근데 여기서 일부를 누락하죠.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부를 누락하면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리을에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목적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서 통제되는데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리을이 틀렸네요.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문통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판례의 태도. 이 말은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청산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 이야기예요. 근데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청산기간이 진행 안 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을 한 세트로 기억하세요. 거지같이 평가해도 왜 청산기간은 진행하느냐? 거지같이 평가하면 청산금에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해서 공격하면 되고요. 채무자 등은 등기 안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 리을 한 세트로 기억하세요. 리듬을 타셔서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기억하시고, 39번의 5분의 4 결의는 재건축이지요. 숫자니까 이거 뭐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에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자, 40번입니다. 병소의 부동산 취득하고자 하는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읽는 순간 이것이 계약 명의신탁이구나. 갑이 누구 부동산? 병 소유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매수 자금을 을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매매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병이라고 돼 있다. 그런 얘기야. 병이 뭐다?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 효력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일단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자, 병이 선이면 매매 계약에 따른 물건 변동 효과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을이 법적 소유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1번 봅시다.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의리므로 병은 청구하면 안 되겠죠. 갑을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네, 40번은 정답이 4번. 병이 선의일 때는 등기가 유효. 자, 근데 만약에 정이 알았다라면, 그죠? 자, 만약 을이 정한테 매도하고, 그죠? 악이라 할지라도, 이건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지요. 그래서 40번은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무슨 형? 계약형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계약형이지만 또 어느 때는 또 중간 생략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타임은 계약법하고 특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칙이 10문제, 물권 14문제 정도, 계약법이 10문제 정도, 특별법이 5에서 6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틀린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는 꼭 권유합니다. 프린트 하시면 A4인데 이건 B4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각 문제의 중요한 정답을 다시 또 확인해 보시고 기본서, 요약집 찾으셔가지고 페이지를 가서 꼭 확인하세요. 9월 달은 정답 몇 개 맞힌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문제의 정답이 요약집,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확인하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실력이 늘고요. 이해를 못해도 답이 그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꼭 기본서를 꼭 찾는 연습을 하세요. 네, 1회 동형 모의고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